지금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머리가. 선택과 집중해야 돼. 봐봐. 9개 다 1등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전교에 몇 명 있을 것 같아? 5명도 안 돼요. 5명이 많은 거야. 일본어 때도 열심히. 그 뭐라 그러더라? 작년 한 1년 동안 보통 10과목 시험 치잖아. 5과목 해서. 맞죠? 그 10과목 올 1등급도 지금 반에 몇 명 없을걸? 한두 명? 학교에 어. 저희 학년에 1학기 때 8명, 어. 2학기 때 아무튼 줄었. 그럼 근데 1학기, 2학기 다 합치면 더 줄 거 아니야? 혹시 여기에 있다 손? 없어요? 한국사 때문에 알든. 아 불사. 아니 근데 한국사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 저 18등, 아니 17등까지 1등급인데 어. 18등에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괜찮지 않아요가 아니고 1학년 때 최대한 많이 받아놔야 돼. 아니 근데 저 수행평가를 쌤이 이상하게 여기서 갔는데 점수 안 올려준다 해서 그래서 시험이 다 100점, 98점이었거든요 중간 기말. 시험 근데 때문에. 쌤이 수행. 알겠어. 오케이. 아, 너무 갑자기 가슴. 스트레스. 오케이. 그래, 얘기하지 말자.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지금 1학년 성적도 그런데 이번 한 번 시험에 그 나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시험 3주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개념이나 원리를 공부를 예전부터 쌓아왔던 게 필요한 과목이 있어. 그 과목은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안 돼. 맞잖아, 예를 들어서. 수학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수학이 내가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하면 안 돼요. 맞잖아.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수학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프린트 달달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냥 똑같은 문제 나오면 일단 그거는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뒤는 어떻게 할 건데요? 뒤는 거기서부터 알아서 해야지. 하늘에 맡겨야지. 이때까지 방학 동안 공부하는 거 누구 탓해? 맞잖아. 다 본인의 업보거든요. 대신에 지금 해서 이뤄낼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해야 돼요. 그게 국어가 아니라면 국어에는 힘 빼도 괜찮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실리적인 성과를 좀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냥 우리 남아있는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가 그래도 좀 버리는 과목은 아니잖아. 적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끌고 가야 되는 건데, 다 1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1을 받을 수 없는 과목은 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만 받아야 되는 거야. 거기가 이제 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2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전 과목의 최고 등급이 2등급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야? 최대 일단 2등급까지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3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3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능성 있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진 않았지만 나는 1등급 개수가 내 성적 때 치고는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포기한 건 5였거든. 9등급 제도에서 9등급 제도에서 포기한 건 5였어요. 근데 노린 건 1, 2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선택과 집중을 좀 많이 했던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9등급 제도니까 이게 티가 좀 많이 났단 말이야. 5가 좀 묻은 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좀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봅시다. 그리고 1을 받을 가망이 있는 과목 같은 거 무조건 받으려고 해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어찌됐건 과목이 많아진 만큼 경쟁이 줄어들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한 부분에 노력했을 때 1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을 거야. 그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자, 일단은 송미국 볼게요. 자,
자 그러면 앞 시간에 3위인국 했으니까 정철이 어떤 생각으로 송미인국과 3위인국을 썼고 당시의 상황은 어땠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요거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천상의 공간에 있는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왔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내려오는데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서 내려옵니다. 득죄해서 내려오잖아. 맞죠? 자 그래서 득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유배라고 얘기하고요. 한자로 아니 한지 둘 다 한자 유배가 한자죠. 또 다른 말로 이제 적강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야. 자 이 적강할 때 적이 유배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적객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유배온 나그네라는 뜻이야. 적객이거든. 적강 이러면 유배해서 유배당해서 내려왔다 이 말이고. 자 근데 생각해봐. 정철이 혹시 유배당했어요? 이 사람 유배 안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배를 당한 게 아니고요. 좀 요즘 말로 하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거야. 나는 선조 임금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전에는 선조 임금이 나를 믿어가지고 뭐 관동에 관찰사로 보내고 막 엄청 했단 말이야. 완전 베프였거든.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이 조정에서 정치 권력 안에서 뒷방 늙은이가 된 거예요. 뒷방 늙은이가 되니까 자꾸 젊은 정치인들은 치고 올라오고 내가 회의실에서 뭔 얘기를 하면 내 말을 그 꼰대가 하는 말이라고 듣지도 않고 젊은 자기들끼리만 회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내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말 안 듣고 그 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임금이라도 나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임금이 어떻게 한 거야? 쓱 고개를 돌려버린 거야. 거기서 느낀 거죠. 아 나 여기서 왕따구나. 그러고 어디로 간 거야? 전남 강진으로 내려간 겁니다. 강진이었나?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마치 자기는 사표 쓰고 실제로는 왔어. 실제로는 사표 쓰고 내려온 건데 마음은 어때? 쫓겨난 사람의 마음 같겠지. 그래서 유배운 사람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녀 얘기가 나올 건데 선녀가 뭐 한 거야 지금? 천상에서 유배당해서 내려온 존재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송미인국에서 또 두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 화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녀, 을녀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감녀는요. 왜 감녀냐? 그냥 첫 번째로 등장해서 1번 화자야. 1번 화자. 처음 등장하는 화자. 자, 이 사람은요. 주로 뭘 하냐면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언하죠. 조언을 내려줍니다. 자, 다음 을녀는요. 이제 주된 인물입니다. 주된 역할을 하고요. 주로 자신의 사연을 말하죠. 사연을 이룹니다. 자기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자, 그래서 주인공은 을려고요. 감녀는 을려를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말을 이끌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거는 작년 49 1학년 문제인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돼 있잖아. 얘가 조언할 거거든. 그러면 이 감녀가 을려한테 조언하는 건 사실은 이 두 화자가 누가 만들어낸 화자인데? 작가가 만들어낸 화자잖아. 그러면 얘도 작가의 말, 얘도 작가의 말일 거 아니야. 결국은 이 감녀가 하는 조언에는 뭐도 담겨 있는 거야? 작가의 생각도 담겨 있는 거야. 이거는 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100%는 아니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생각해 봐봐. 감녀가 하는 조언이 주제와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도 연결이 되는 거야. 왜? 조언해준 대로 작가가 생각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조언인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가사문학이 나뉠 거고, 자, 서사문부터 보자면 저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라고 할 때, 자, 이 말 자체를 누가 하는 거야? 감녀가 하는 겁니다.
감녀의 말이고요. 처음 나온 화자니까. 저 각시를 봤다며. 그래서 저 각시가 을려입니다. 자, 천상 백옥경. 백옥경이 뭐야? 이 옥황상제가 계신 궁궐이죠. 그러면 뭐야? 천상계의 공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시에서 이 천상의 공간은 항상 뭘 나타냅니까? 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으로 드러내죠. 이 천상 백옥경이 그럼 실제로는 뭔데? 궁궐이 그렇지. 임금 계신 궁궐 또는 궁궐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앙정치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시 기준으로 보자면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뜻도 같은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고 얘기했으니 원래 있어야 되는 데는 어디야? 원래는 천상 백옥경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어찌하여 이별하고 여기에 내려왔냐고 물어보는 거죠. 해다 정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곳까지가 감녀의 말입니다. 지금 감녀가 지나가고 있는 을려를 본 거예요. 아니 천상 백옥경에 계셔야 되는 선녀님이신데 어찌하여 천상을 이별하고 여기 와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을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여이고 너로구나. 이 너가 감녀죠, 감녀. 자, 인의 사설, 서러운 사설 좀 들어보시오. 내 얼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을려가 얘기하는 거죠. 을려의 말. 이거는 감녀, 을려 나눠가지고 많이 물어봅니다. 내 얼굴 이 고동이 님 괴양즉 한가마는 여기서 얼굴이 무슨 뜻인데? 내 몸 전체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내 얼굴 이 고동이 님 괴양즉 님이 날 사랑해준직 한가마는 괴다가 사랑하다가 그렇죠. 날 사랑해준직 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에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만 보자면 자, 내가 님을 막아주고 내 모습이 님에게 사랑받을 만하다 라고 생각해서 어쩐지 님도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시길래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아량이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는데 자, 아양 교태. 자,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입니다. 님이 날 보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시길래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애교를 좀 부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옛날과 달라진 거죠. 뭐 한 거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정치 상황으로 따지면 뭔 말인 거야? 나도 임금님을 믿어서 이 쬐끄만한 것들이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시시비비를 따지길래 좀 나서가지고 꼰대처럼 이야기를 좀 몇 마디 했더니 임금님이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달라진 거야. 날 안 쳐다봐주는 거야. 정치 상황으로 보자면 이해되죠? 자,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서 앉아서 또 생각해봤어.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 죄가 산같이 쌓여있어.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그때 입 좀 다물고 있을걸. 자, 다음 요거 중요합니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자, 하늘이라 원망하며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늘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사람이라 허물하랴. 사람 탓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안 한다? 하늘 탓 안 해. 남 탓 안 해. 그럼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 탓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늘이라고 원망하면 사람이라고 허물하라는 남 탓을 안 하기 때문에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서러워서 풀어서 생각을 해보니 해다라고 하는 게 생각하다죠. 헤아리다.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이 뭔데? 조물주 신이죠. 자, 그러니까 신의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봐봐, 생각해봐. 이 시대 당시의 어떤 관점으로 신의 탓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 신 때문에를 두 글자로 하는 건데 운명입니다. 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다 내 탓이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서러워서 생각해보니까 이놈의 팔자 탓이라는 거야. 이놈의 운명 탓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운명론적 관점입니다. 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건 운명 때문이라는 거야. 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그런 생각 마세요 라고 위로합니다. 위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감녀의 위로죠. 자, 그러니까 맺힌 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을려의 말이죠. 자, 그래서 맺힌 일이 있습니다부터 해서 밑에까지 쭉이야. 자, 여기가 본사예요. 본사. 자, 맺힌 일이 있는데요. 님을 모셔봐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은 아주 맑은 얼굴이죠. 맑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 있고 편하실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님은 춘한고열, 봄날의 추위와 여름날의 더위 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 가을날과 겨울의 하늘인데 가을, 겨울의 추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가을, 겨울의 추위는 뉘라서 내셨는고 누가 모셨습니까? 걱정하죠. 자, 추위 걱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추위 때문에 죽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3.2인국에 보면 추위 걱정 2번이나 하잖아. 기억나요? 나요? 3.2인국에 추위 걱정 2번이나 합니다.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뭐 걱정하고 있어? 님의 추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를 누가 모셨는고?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원래는 내가 모셨는데 내가 지금 님 옆에 안 계시니 이거는 누가 모셨다는 거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님에 대한 걱정. 알아서 잘 살 텐데. 자, 죽조반 조석이라고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먹는 밥 먹기 전에 먹는 그 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그 죽은 옛날과 같이 세시는가, 드시고 계시는가, 잡숫고 계시는가. 마찬가지로 걱정이죠.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고 역시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님다히,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나 알려고 하니, 알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다 지났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라고 했으니까 온다 안 온다? 안 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말하는 게 뭐야? 아,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데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을 말하는 거야? 님의 소식을 전할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님의 소식을 전할 그 사람이 내일이 나오겠냐? 내일도 안 오겠다는 거죠. 안 올 것 같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잔 말인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고? 자,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뭘까요? 굳이 왜 높은 산에 올라가? 높은 데 올라가면 님 계신 곳을 잘 보기 위해서야. 높은 데 가면 잘 보일까 봐. 그래서 올라갔더니 뭐가 있다는 거야? 구름, 안개, 님 계신 곳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나와 님을 가리는 장애물이죠. 그럼 실제로 뜻하는 건 뭘까요? 정철 입장에서 간신들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또 자습서나 이런 데 간신이라고 안 적어주더라. 왜냐면 이게 꼭 간신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정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잖아. 맞죠? 그래서 막 어떤 정치적 적대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어찌됐건 자, 지금 님을 가리는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찌 보며 일월 삼위인국에 보면은 이제 해와 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도 나와요? 북두칠성도 나옵니다. 그게 전부 뭘 상징해요? 임금을 상징해. 왜 그런데? 걔는 하늘에 하나밖에 없거든.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극성. 북극성도 하늘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달, 해 이런 것도 하늘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 얘기하는 건 전부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을 상징하고요. 산천이 어둡다라고 하는 건 역시 뭐야? 지금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자연이 어두우니 일월도 안 보인다는 거야. 지쳐. 내 바로 옆에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님 계신 곳이 안 보여. 차라리 자, 물가에 가. 마찬가지로 뭐야? 공간의 이동. 자, 화자가 산 밑에 있다가 산 위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요? 물가로 갑니다. 물가로.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했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자, 백길 왜 보려고 하는데? 님을 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자, 백길을 좀 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이제 이 시 안에서야 그려내고 있는 여성화자. 자, 백길이나 보려고 했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 저이고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바람 물결 어수선하게 되었대요. 자, 그러면 배 타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뭐가 되는 거야? 장애물이 되는 거야.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 저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고. 뱃사공도 도망가버리고 없어. 바람이랑 물결이 너무 심해서 혼자 빈 배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야. 자, 화자의 쓸쓸함을 더욱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심화시키는 소재인 거야. 자, 우리가 시에서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화자가 아닌 다른 대상물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화자가 아닌 다른 대상물이야.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자, 그래서 보통 속미인국에서는 여러분들 뭘 물어보냐면요, 감정이요, 관계나 아니면 누가 했던 말인지 요거 물어보고요. 주체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요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감교가 조언해주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요거 물어보는 거야. 그 이외의 내용도 물어보는데 그거는 진짜 틀리면 뛰어내려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수 OX로 물어보고요. 보통 이제 고난도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3위인국에서 뭘 물어볼까요? 3위인국에서는 계절적 이미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뭐냐면요, 그 시는요 천상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라는 말이 없거든.
그 다음에 각시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화자에 그 화자가 여성이라고 딱 단정할 만한 단어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여성임을 추측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지. 뭐 있었어? 연지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 325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좀 해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 다시 송민구 넘어가서요. 객관적 상담문입니다. 화자의 쓸쓸함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상징물이야. 자, 다음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자, 내가 지금 일단 어디 갔다 왔어? 노원산에 갔다 왔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백길 보러 갔어. 갔더니 지금 엉망진창이야. 빈 배만 걸려있는데 보니까 너무 쓸쓸해. 지금 강천, 이 강가에 혼자 서서 해가 이렇게 지는 거를 굽어봤더니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게 느껴지는 거야. 왜? 보러 갈라 해도 보러 갈 수가 없잖아. 백길도 막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있어서 구름 때문에도 안 보여.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님의 소식을 알 길이 없다. 모청이 뭡니까? 허름한 초가집이죠. 모청. 허름한 초가집의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이 됐다는 거죠. 자,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해서 밝았는고? 잠깐만. 이게 여기 자습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문제집에는 또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와 있네. 자,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 마찬가지로 이 반벽청등 역시 무엇을 화자의 쓸쓸함을 더욱 심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자, 반벽청등이라고 하면 뭐냐면 반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한쪽 면의 벽을 뜻해요. 한쪽 면의 벽. 여기에 청등이라고 하는 건 밝은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쪽 면의 벽에 그냥 밝은 등 하나만 이렇게 톡 있는 거야. 자, 이 청등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데? 나는 지금 여기 혼자 있거든. 뭐 하려고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데? 님도 없는데. 이해돼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벽에 지 혼자만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거든.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빛나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화자의 쓸쓸함을 훨씬 더 부각시키는 소재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반벽청등은요, 누군가는 객관적 상담물이라고 얘기하면서 필기를 하시고요, 누군가는 안 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찾아봐 보세요. 알겠죠? 학교 선생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요. 자, 다음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방황하니 이 말이야. 오르며 내리며 방황하니, 헤매며 방황하니. 적은 덧 멱진이라고 하면 힘이 다하다라는 뜻이거든. 멱진. 그래서 지쳐서 이 말입니다. 잠깐 지쳐서 푹잠을 들었어요. 잠에 빠졌습니다.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서 님을 봤대요. 자,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님을 봤다. 님의 얼굴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 자, 옷 같은 얼굴, 앞에는 또 물 같은 얼굴이 있었지. 비슷한 의미겠죠. 자, 그래서 그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 그 속에서 내가 없으니까.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음에 맺혀있는 말들, 실컷, 슬커정 실컷 사례고자 하니,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씀인들 의하며 눈물이 막 차오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꿈속에서. 정을 못다 하여 목조차 매여이니, 매여하니. 자, 목이 매여서 뭐 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끝내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하지 못했어. 자, 오전된 개성은 잠을 어찌 깨웠던 거라고 얘기했으니, 자, 이 개성, 달개 울음소리죠. 닭소리, 개성. 자, 오전에 이 개성 꽃기호 소리가 잠을 깨워버린 거야. 그러면 님과 꿈에서 드디어 잠깐 만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꿈에서 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님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님과 만나려고 할 때 이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어떤 이 시어가 뭐뭐 있었어? 구름, 안개, 그 다음에 바람, 물결, 그리고 개성, 이렇게 5가지야. 자,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갔노? 결에, 잠결에 일어나서 앉아 창을 열고 바라봤더니 어여쁜 그림자, 이 어여쁜 그림자는 내 그림자겠죠. 가엾은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쉬어디어라고 하면 없어져서 죽어져서 이 말이죠.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서, 나궐은 한자 그대로 하면 떨어지는 달빛이죠. 떨어지는 달빛. 차라리 죽어서 떨어지는 달빛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문 안에 번듯하게 비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뭔데? 을려의 사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녀가 조언합니다. 감녀의 조언. 각신이 다리야커녕 뭐가 되라고? 굳은 비나 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나궐이랑 굳은 비 차이가 뭐길래 나궐은 되지 말고 굳은 비가 되라고 하는데, 달빛이랑 비의 차이가 뭘까요? 자, 달빛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 달빛이 됐어. 그러면 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창문 안에 번듯하게 비춰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뭐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달빛이 되겠다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님과 곁에 있고 싶음을 나타내는 거야. 맞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님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죠. 자, 달빛과 구준비는 전부 님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야. 차이점은 뭘까요? 달빛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요. 구준비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빛이 소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달빛이 내려오는데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님의 곁을 밝게 비춰주는 거 말고 못하거든요. 근데 구준비는 만약에 님이 어딘가를 나가려고 해, 구준비가 막 내려. 그러면 님의 옷을 뭐 해요? 젖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구준비가 내리면, 구준비는 여기서 장맛비거든, 엄청 많이 내리는 비. 자, 그래서 구준비가 되면은, 내리면 님을 밖에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달빛보다 구준비가 훨씬 더 님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존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존재로 얘기할 때 왜 하필 구준비로 적극적인 존재를 얘기했을까? 무엇을 상징한다? 눈물을 상징하는 표현이랑 좀 이미지랑 어울리기 때문에 좀 표현이라기보다 눈물을 상징하는 이미지랑 어울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손민공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나벌과 구준비 이미지 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소극적인 존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슬픔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데 구준비는요, 적극적인 존재야. 그리고 눈물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과정 이것도 봅시다. 4. 안 하려나? 봅시다. 시간도 좀 있는데. 자,
자, 이 정과정이 뭐냐면요. 고려가요. 이 단원에 왜 나와 있느냐? 우리가 소위 말해 충신 연주 지사라고 하죠. 충신 연주 지사의 뜻이 뭐야? 신하고 관계를. 맞습니다. 자, 충성스러운 신하잖아. 주가 뭔데? 주인이야. 연은 뭔데?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 충신의 입장에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한다고. 이해되죠? 자, 그럼 그 주인이 누구야? 임금이겠지. 충신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임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데, 이 충신연주지사 또는 유배가사, 보통 조선시대에 엄청 많잖아. 맞죠? 그것의 원조가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 원조가. 여러분들이 미워하려면 이거부터 미워해야 돼. 우리 고등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는. 자, 요거는 모고나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배가사. 자, 참고로 얘는 유배가사 아니야. 왜냐면 얘는 고려가요라서. 얘 사문고예요, 얘는. 알겠죠? 자, 정과정은 고려가요인데, 우리가 조선시대 유배가사 하면 일반적인 특징이 좀 있어. 일단 첫 번째. 일단 뭐부터 좀 드러낼까요? 자신의 억울함, 결백함입니다. 자신의 결백도 없는 억울함을 되게 많이 드러내요. 그래야 한스럽게 느껴지지.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일편단심이죠. 무엇에 대한 일편단심?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 4개까지 하면 되겠다.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을 모함하던 무리에 대한 비판. 그 다음 네 번째는 쓸쓸함이죠. 적객에게 벗이 없어 라고 하면, 적객은 아까 유배온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유배온 나그네에게 친구가 없어. 아무도 안 찾아오죠. 유배 가면. 혹시나 엮일까봐.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여기 4개 중에서 1, 2, 3번이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배가사의 원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좀 불쌍해요. 자, 내 님을 그리워해서 웁니다니. 딱 봐봐, 상은 보자. 맞죠? 고려가요. 내 님을 그리워해서 내가 울면서 지내는데, 산에 있는 적동생 나랑 비슷하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내 감정이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데? 감정이입의 대상물이에요. 객관적 상관물이죠. 자, 객관적 상관물도 다시 한번 좀 적어볼까요? 이거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객관적 상관물의 유형 3가지 어떻게 됩니까? 1번 화자의 감정이, 두 번째 화자와의 정서 대비, 세 번째 화자의 정서 한기. 자, 산에 있는 적동생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1번. 자, 어둥전 행적이고 빈배만 걸렸구나. 빈배는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3번 1번 하영아 몇 번에 나갈까요? 1번 아니면 아 그니까 그거는 고등 1학년 애들도 다 그렇게 대답할 거야. 내가 질문의 의도는 그거겠지. 몇 번인가요? 찍어. 3번이죠 3번. 자 감정이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 뭘까요?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 뭘까요? 대상이 감정부터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정이입은 의가랑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들이 그냥 짹짹거리는 건데 그걸 보면서 새들이 구슬프게 울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새들은 구슬프게 울 수 없단 말이야. 맞죠? 구슬프게 우는 건 사람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의마잖아. 그런데 구슬프게 울고 있다는 건 실제로 구슬프게 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정서가 들어간 거야? 화자의 정서가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화자의 정서랑 대상의 정서가 똑같아지는 거거든. 근데 그게 감정이입이야. 그러면 정서 관계는 뭔데? 화자의 정서랑 대상의 정서가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럼 반대예요. 그것도 아니야. 대상의 정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상은 대상일 뿐이야. 그냥 물건은 물건일 뿐이야. 빈 배가 걸려있다잖아. 빈 배가 울고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물가에서 빈 배가 울고 있었다라고 하면 1, 2, 3번 중에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야. 빈 배가 걸려있기만 하다고 했으니까 뭐에 해당하는 거야? 3번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산에 있는 적동새가 나랑 비슷합니다. 아니시면, 이 아니시면은 나에 대한 소문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거칠으신들이라고 하는 건 거짓입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고려 의종이랑 먼 친척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되게 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친했는데 온 조정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유배 보내야 된다면서 나쁘다면서 엄청 뭐라 하는 거야. 뭐라 하는데 임금이 힘이 없어. 이 신하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다른 신하들이 뭐라 하고 보이콧하고 뭐 하고 파업하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고향에 좀 내려가 있다 오면 안 되겠냐. 내가 다시 불러주겠다. 조금만 내려가 있어라. 라고 해서 보내요. 보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또 불러주시겠지 하고도 내려간 거야 고향에. 7년이 지나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처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진짜 아니라고. 다 가짜라고. 나 모함하던 사람들이 다 꾸며낸 말들이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잔월, 효, 성. 월과 성이 뭔데? 월이 뭐야? 성이 뭐야? 성은 뭔데? 별, 북두칠성 할 때 성, 별, 맞죠? 자, 그래서 달과 별, 초월적 대상. 자, 이 달과 별이라고 하는 초월적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결백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잔월효성이라고 하면 잔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 새벽에 남아있는 달빛과 별빛은요 날 알아주실 거라는 거야. 저 맑은 별빛과 달빛이 내 결백함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맺어라. 있고 싶구나. 여단에 있다 살다 뭐 지내다 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벽이시더니, 벽이시더니는 우기던 사람. 우기던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러시니까 누구입니까? 그럼 이게요 우기던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 우기던 사람 누구였냐고 잘 생각해보라고. 자, 그래서 이 우기던 사람은 전부 뭘 얘기하는 거야? 자신을 모함하던 무리들이죠. 이 우기던 사람 다 누구였습니까? 나는 과도, 잘못도, 허물도, 천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또 결백함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지.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야. 말이신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가장 많이 해석되는 건 말깃을 무리들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말기가 무리들, 시옷은 뭐야? 관형사용 어미. 그렇죠? 자, 그래서 무리들의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 무리들의 말이 바로 뭔데? 모함 내용이지. 그럼 이 무리들은 다 뭐하는 무리들? 자신을 모함하는 무리들. 자, 사르푼저라고 해서 이거는 슬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감정의 직접적 표출. 슬픕니다. 님이 나를 하마는 벌써 잊으셨습니까?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 님아 돌아서 들으셔서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괴우소서라고 해서 자 지금 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아,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저기 이번에 3월 모의고사 있잖아. 3월 모의고사 그 제출하고 분석은 다 끝냈지? 학교에 제출 안 했어? 분석하고? 했죠. 그럼 그거 분석하면서 그 이번에 현대시 나왔던 거 좀 어떻게 읽고 분석하고 해석했어? 그냥 해설지나 이런 거 보고? 해설지 보고? 해설지는 어디서 본 건데? 검색해가지고 EBS 해설해주는 EBS 해설지 나온 거 가지고 그럼 그 EBS 해설지는 그 답 해설지 말하는 거겠네? 선지가 왜 맞고 달렸는지 그것만 나오는 거잖아. 작품 해설은 있었어? 딱히 없었어? 시간 남는데 그거 잠깐만 좀 보고 나좀 봅시다. 좀